한때는 사진작가로서 더 높은 단 심서영 작가를 땄습니다. 그런데 머릿속 두엄하는 후로는 사진을 계속 잊고 말았습니다. 사진 활동하면서 사주 공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어떤 질병을 알고 싶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주의 기억은 남았는데 사진 기술은 완전히 잊고 말았는데 앞으로 제가 다시 사진 기술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사주 기억은 아직도 나왔는데 사진과 사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사진을 내가 전공을 하고 사진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무엇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진을 그 방편으로 하여금 나를 움직이게 했는가? 그 재주는 방편으로 하여금 팔도 명산이고 지리를 밝게 해서 지리 공부를 시키고 자연 공부를 시키려고 그 재주를 주었다. 근데 이런 걸 누가 못 이끌어줘 갖고 나는 지금 사진 잘 찍는 줄 알고 작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가는 내가 지리를 밟고 내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가는 데마다 찍으면 내 겁니다. 내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그런 데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주를 배운다. 이거는 사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주를 배우는 거는 사주를 배운다랍시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는 것이지 사주 갖고 네가 돈을 벌어무라고 준 것도 아니고 사주를 봐주고 저 사람들이 그 좋아 갖고 하는 거 그걸 갖고 어깨에 힘을 줘서도 안 되고 사주를 배우니까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면의 사람 공부를 하는 게 근본이다. 그걸 안 했다. 사람 공부는 왜 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자연 공부는 왜 하느냐? 이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이 사회에 큰 눈을 뜰 수 있다. 이 자연의 운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있는 내 자신을 공부하고 자연을 공부하고 내가 같이 살아나갈 사람들을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빛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주를 배웠다고 사주를 봐주면 되는 줄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네가 사주를 배웠으니 이제 사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게 다입니다. 사람을 모르면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없느니 그게 사주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학을 배워가지고 철학으로 뭔가 누구를 봐주니까 저 사람을 위한 건 줄 아는데 저 사람을 철학으로 저 사람을 풀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살아난 걸 알므로써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부를 일으키고 나서야 이제 사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공부하라고 했지 헛된 시간을 보내라 한 적이 없어. 잘못 가고 긴 시간을 그렇게 가니까 그때는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긴다. 왜? 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왜 어렵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다시 무릎을 꿇고 사람들한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으러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구 앞에 숙이게 돼 있고 내가 어렵지 않으니 내가 재주가 많으니까 어깨에다 힘을 주고 고개를 들게 돼 있다. 네가 고개를 들고 재주가 좋으니까 너한테 숙이지를 못하고 상대를 모르니 다시 공부시키려고 내를 앉혀놓는 거야. 나를 몸을 어렵게 했을 때는 남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남의 말을 들어야 되고
힘이 없을 때는 나무 말을 들어야 힘이 나온다. 다시 힘이 갖추어진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나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아직까지 안 듣는다. 경제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나무 말을 제일 안 듣어. 아직까지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 나무 말을 들으라고 어렵게 해놨는데 아직까지 나무 말을 안 들어. 남의 말을 듣고 존중하고 내 모지람을 갖추라 했거늘 아직까지 내가 똑똑하고 옳으냐? 그러면 절대 너한테 힘을 줄 수도 없고 힘이 전달이 안 된다. 지금부터 내 몸이 아픈 사람은 남이 말하는 걸 피눈물을 흘리며 들어라. 외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내 외로움이 풀린다. 힘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힘이 들어온다. 네 힘이 들어오면 그때는 너한테 물을 자도 있을 것이니 그때 입을 열어라. 너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남의 말을 듣고 그게 맞니 옳니 소리 하지만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나서지 마라. 내를 갖추어라. 니를 갖추면서 낮추어라. 그러면 힘이 들어온다. 조금 있다 힘이 생기고 나서도 충분하다. 그런 겁니다. 힘없는 사람은 앞장을 서지 마라. 경제의 힘이라도 있어야 앞장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설 때 그분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그분들 말을 잘 들으면 우리도 좋은 일이 생긴다. 경제를 안 뺏었을 때는 이유가 있고 경제를 뺏었을 때는 이유가 있다. 경제를 뺏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경제를 잃어버린 사람은 경제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갖춰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이다. 사회를 똑바로 보는 그런 지혜를 열어야 된다. 내가 힘이 들고 버릇이 잘못되어 있어도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수련이고 그것이 기도다. 이제부터 홍익 인간들은 내 자만을 키우지 말고 내 힘을 키워라. 한마디라도 더 듣고 내 모지람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면 그 사람들을 잘 따르면서 이렇게 손발을 맞추어 간다면 전부 다 없는 것이 이제부터 살살 다 풀리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해서 힘을 줄 것이다. 경제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끌어주고 없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더 그런 데 힘쓴다면 더욱더 많은 경제를 줄 것이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은 자식을 배우고 가르치고 자식이 무언가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부모다. 부모가 할 일은 그거뿐입니다. 자식이 모르니까 배우고 성장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다. 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할 때는 그때는 가차없이 쳐야 해.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게 의무입니다. 이 사회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배우고 갖추고 하는데 그게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가진 사람의 의무고 힘 있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한 뜸이라도 더 배우고 몰랐던 것을 더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돈은 저절로 네가 갖춘 만큼 네가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돈은 분명히 너한테 올 것이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내 질량을 갖춰. 이제부터 공부 똑바로 해야 된다.
앞으로는 후천시대라 어영부영하게끔 돼 있지 않다. 내가 바른 길을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도와줄 것이고 틀린 짓을 하면 누구든지 혼낼 것이다. 무릎 꿇고 절하고 비굴한 짓은 하지만 그것은 바른 짓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올 것이니 비굴하게 살지 마라. 하나라도 배우는 곳이 있다면 쫓아가도 되고 가르침을 주는 것만이 나를 키워주는 것이고 내 행편을 풀어주는 건 자연이 다 풀어준다. 어떤 인연을 보내서라도 너 어려움을 풀어줄 것이니 배우고 갖추어라. 내가 재주가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재주가 있고 힘을 주는 것은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는 것이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내가 너무 자만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 힘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모르는 것을 다시 되새기고 노력을 하면 다시 그 몸은 나서줄 수 있다. 누구든지 정법 강의를 듣고 이제 새로이 준비를 하면 그 아픔도 나서줄 것이고 없는 힘도 돌려줄 것이고 하느님한테 절 안 해도 부처님한테 절 안 한다고 절대 부활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갖추는 것이 하느님을 위하는 거요 부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고 그게 수련이고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픈 거를 나사달라 하지 말고 내가 아플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뇌를 낮췄고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들어가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네 몸은 스스로 나설 것이니 걱정하지 마.